반갑습니다. 사회과학과 수학 2주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의 극한에 관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 지수, 자연 로그, 이 중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x에 속해 있는 x가 마음대로 안 되네. x에 속해 있는 x가 a가 아니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l이라는 실수값에 무한히 가까워진다고 하면, 그죠? 요거를 x가 a에 접근할 때 fx는 l에 수렴한다. converges to L. fx converges to L.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L을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 리밋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으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진다고 할 때, 이때 x가 a의 좌측에서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때 l을 fx의 좌극한 혹은 좌극한 값이라고 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데서 a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x 화살표 a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접근을 할 때 fx는 l에 접근한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서 a에 무한히 접근할 때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을 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l을 fx의 우극한 혹은 우극한 값 right limit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을 할 때 fx는 l에 접근한다. 리미트 x 화살표 a 플러스 fx는 l,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x가 a가 아니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럴 때 x가 a에 접근할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positive infinity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리미트 x 화살표 a fx equal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으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때 fx가 무한히 커지는 경우에, 이 경우에 x가 a의 좌측에서 접근을 하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저 화살표 저거를 수학적으로는 그냥 영어로 읽을 때는 to로 읽어요. x approaches to 이렇게 읽기도 하고, x to a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읽을게요. 화살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 to로 읽을게. 리미트 x to a 마이너스 fx는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x가 a보다 크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무한히 커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을 하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to a 플러스 fx는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x가 a가 아니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하는 경우에 fx가 무한히 작아지는 경우에는 x가 a에 접근할 때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to a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고 x가 a보다 작으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하는 경우에 fx가 무한히 작아질 때 그때 x가 a에 좌측에서 접근을 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negative infin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리미트 x to a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하는 경우에 fx가 무한히 작아질 때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을 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to a 플러스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x가 무한히 커질 경우에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고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l을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하며 리미트 x to 무한대 fx는 l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x가 무한히 작아질 경우에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l을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하며 리미트 x to 마이너스 무한대 fx는 l 이렇게 나타낸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fx가 무한히 커지는 경우에 그죠? 그때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to 무한대 fx는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고 x가 무한히 커질 경우에 fx가 무한히 작아지는 경우 이때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리미트 x to 무한대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타낸다. x가 무한히 작아질 경우에 f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때는 fx는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할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리미트 x to 마이너스 무한대 fx는 무한대 이렇게 나타난다. x가 무한히 작아질 경우 fx가 무한히 작아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리미트 x to 마이너스 무한대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극한이 상수의 극한값을 갖지 않을 때 그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극한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극한값이 구해지는 경우에 그 극한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극한이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혹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뭐 x가 커져감에 따라서 이 fx 값이 출렁거리는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하나의 그 상수값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앱 연결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내 얼굴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잠깐만.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 자, 오늘 왜 이러지? 계속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자, A가 R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합집합 이렇게 돼 있죠. 그 저 R 저건 뭐예요? 실수의 집합이에요. 실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을 저렇게 나타내죠. 실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real number, real number. 그래서 실수를 real number라고 하기 때문에 그 real number의 앞 글자를 따서 R자를 따가지고 R자를 저렇게 이제 저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두껍게 저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저거를 실수의 집합을 저렇게 나타내요. R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합집합 해가지고 집합이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확장된 실수라고 부르기도 해.
R에다가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은 거. 저걸 확장된 실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extended real number. 그래서 the set of the extended real number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R 위에다가 위첨자로 플러스를 붙여가지고 그 확장된 실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이렇게 씁시다. A가 R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 가진 확장된 실수의 원소다라는 이야기는 A가 실수값일 수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L과 M은 실수값이야. 실수값. R에 속해 있는 어떤 실수값인데 요럴 때 그죠? X가 A보다 작은 데서 A로 접근을 할 때 fx의 극한이 L이다. 즉 fx의 좌극한이 L로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 to a 플러스 fx는 m. 즉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접근을 할 때 fx의 극한값이 m이다. 즉 fx의 우극한 값이 x가 a로 접근하는 우극한 값이 m일 때, 그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다 존재를 하고 그 좌극한은 L이고 우극한은 M일 때, 그죠?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를 해. 그래서 L과 M이 일치를 하게 될 때, 그때 이 그 공통의 L과 M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 공통의 값을 극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미트 x to a fx는 L 혹은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반대로 fx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게 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치다, 그죠? 좌변이면 우변이고 우변이면 좌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같으면 같은 그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라는 이야기하고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다. 그게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극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증명은 우리는 증명을 안 할 거야.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수학적인 증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경제학과 금융, 특히 금융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 증명이 궁금하다라는 학생들은 수학과 수업을 들으세요. 해석학을 가면 이런 거 다 증명해. 해석학이라는 그러니까 수학과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그죠? 그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이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석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죠? 그게 사실은 그 명칭만 다를 뿐이 지금의 현대에 와서 이제 교육 과정상의 명칭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같은 학문이야. 같은 학문인데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 수학과나 이공계는 미적분학 1, 2 이렇게 돼 있나요?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1, 2로 돼 있고 어떤 학교는 1, 2, 3으로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결과와 그 응용 그다음에 그 개념 자체에 익숙해지는 그런 거에 이제 방점을 둔다고 하면 그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증명하는 부분을 이제 수학과 교과과정상으로는 해석학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해석학 1, 2 어떤 학교는 해석학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1학년 때 그 이공계에서 배우는 미적분학 내용을 증명하는 거 그게 이제 수학과에서 다루는 해석학 1, 2 혹은 1, 2, 3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해석학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더 넓어요. 그러니까 미적분학 그 학부에서 배우는 수학과나 이공계에서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그 미적분학을 증명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더 확장하는 형태로 가서 뭐 실해석학, 함수해석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게 이제 실해석학 중에서 이제 그 측도론이라고 있어요. 측도론이라고 있는데 그 측도론에 기반을 해서 측도론적 확률론 그래서 이론적인 확률론이 발달해 있고 대학원 과정이야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그 대학원 과정에서 확률론을 배우게 되면 수학과나 통계학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확률론을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대학원 수준의 실해석학 혹은 측도론 과목을 듣고 그 측도론에 기반을 해서 이제 확률론을 공부를 하고 그 확률론을
다 배워야 확률론에 기반을 해서 통계학에서 그 수리 통계학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확률론에서는 확률 과정론을 갔다가 확률 과정론에서 이제 확률 미적분학이라는 게 또 있어. 확률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으로 가는데 그 확률 미적분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확률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또 복잡해지는데 그런 그 확률론의 정점에 있는 그런 학문들, 확률 미적분학, 그다음에 확률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한 학문이 자산 가격 결정론이야. 자산 가격 결정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학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학부에서 미적분학을 그 수학과 기준으로 커리큘럼 이야기를 하면 미적분학 1, 2 혹은 1, 2, 3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해석학 1, 2 혹은 1, 2, 3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실해석학 그다음에 함수 해석학도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대학원 가서 대학원 실해석학을 듣고 그다음에 대학원 함수 해석학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칙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대학원 확률론 그다음에 그 위에 대학원 확률 과정론 그 위에 대학원 확률 미적분학 그 위에 확률 그 미분 방정식 이렇게 요런 형태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 마스터를 하려면 수학과에서도 그래서 이제 수리 금융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박사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수학을 하려면 거의 하여튼 그 수학 박사를 하든 통계학 박사를 하든 아니면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 박사를 하든지 간에 박사 수준에 올라야 이걸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런데 옆으로 샜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지금 미적분학 내용은 결과와 테크닉 위주고 그걸 이용해서 응용하는 뭐 그런 거 위주고 요 놈들의 증명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과의 해석학 과목을 들으세요. 해석학 과목을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수학과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아마. 뭐 하여튼 만만치 않다. 근데 하여튼 이 수업에서는 증명은 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결과를 가르쳐주고 그걸 응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팁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극한을 구할 때 x에다가 a를 그냥 대입하면 돼. 그죠? 리미트 x to a fx, 리미트 x to a 마이너스 혹은 a 플러스 fx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x 대신 a를 대입을 해가지고 fa가 웬만하면 극한값이 돼요. 웬만하면 극한값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로피탈의 법칙이라고 뒤에 이제 배울 거야. 이과 학생들은 아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걸 할 텐데 로피탈의 법칙으로 해결이 돼.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이 그 극한을 배우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대입을 해서 답이 나오면 대입을 한다. 근데 대입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온다거나 0분의 0이라던가 0 곱하기 0이라던가 0 빼기 0이라던가 뭐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던가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0인가 무한대인가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할 때 뭐 분수의 형태면은 뭐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라. 그러고 뭐 별의별 테크닉들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대입을 해보고 안 되면 로피탈의 법칙을 쓰는 걸로 해결이 돼요. 그게 해결이 돼. 그래서 미적분학을 배운 상태에서는 극한을 계산해내는 게 그렇게 막 힘든 작업이 아니라고. 즉 나오네. 즉 뭐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극한이든지 간에 웬만하면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x 대신에 그냥 fx에다가 x 대신에 a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웬만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x 대신에 뭐 a를 대입을 했을 경우에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0분의 0. 그러니까 저기서 0은 그 확정된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뭐 그런 거야.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의 0승, 0의 0승, 1의 무한대승 뭐 이런 형태. 그죠? 여기서의 0이나 1이나 뭐 이런 값들은 확정된 0이나 1이 아니야. 확정된 0이나 1이 아니라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어떤 값. 0에 가까운. 그러니까 극한
저 x 대신 a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오는데 대입을 해버리면 0이 나오는데 근데 극한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 x가 a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x 이퀄 a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0하고 뭐 1하고 이런 값들은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 1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이런 값들이라고. 그래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라 그래가지고 대입을 했더니만 형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0승, 0의 0승, 1의 무한대승,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이게 애매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플러스 무한대인가? 0인가? 0 곱하기 무한대는 0을 곱했으니까 0일 것 같기도 한데 무한대가 곱해져 있으니까 저 앞에 곱한 저 0이 사실 0은 아니잖아요. 0에 가까워지는 아주 작은 수일 뿐이지. 그게 무한대계가 있으면 이게 무한대라고 봐야 되는지, 혹은 무한대에다 0을 곱했으니까 0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0분의 0 하면은 저걸 1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저거는 위에 무한대가 더 큰 무한대일까? 밑에 무한대가 더 큰 무한대일까? 뭐 이런 거 막 헷갈리잖아요. 밑에 게 더 크면 저게 0일 것 같고, 위에 게 더 크면 무한대일 것 같고, 뭐 그렇고, 무한대분의 0승 저건 1일까? 1일까? 무한대일까? 그죠? 뭐 0승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일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저게 딱 0은 아니란 말이야. 딱 0은 아니라고. 근데 무한대 몇 승이니까 또 무한대 같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0의 0승 저것도 마찬가지고, 1의 무한대승 저거는 1의 몇 승이니까 1일까? 아니면 1에 가까운 어떤 건데 그거를 무한대번 곱한 거니까 이게 무한대일까? 이게 불확실한 요런 거를 부정형이라 그래. indeterminate form.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요런 부정형의 결과가 나올 때는 뒤에서 배울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복잡하게 뭐 이야기했잖아. x가 뭐 어떻게 갈 때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나타내고 막 이렇게 나타냈잖아. 근데 뭐 이거의 수학적인 정의는 해석학 같은데 가보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부등호를 이용해가지고 그 절대값과 부등호를 이용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 해도 이게 왜 이따위로 해놨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개념상으로는 극한이라는 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극한이든지 간에 x가 어떤 값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인 fx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 개념이거든. 좌극한은 좌측에서 쭉 왔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쭉 왔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뭐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할 때 웬만하면 x가 a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a를 그냥 x 대신에 대입을 하면 웬만하면 극한값이 계산이 된다. 웬만하면, 그죠? 근데 대입을 했는데 값이 계산이 안 되고 뭔가 애매한 부정형, indeterminate form, 부정형이 나올 경우에는 로피탈의 법칙으로 다 해결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로피탈의 법칙을 배운 학생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걸 안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극한, 그럼 머리 아파. 극한 계산하려면 뭐 케이스별로 대입해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대입해가지고 값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뭐 최고차항으로 나누고, 그죠? 뭐 별의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뭐 통분을 했다가 그죠? 분수의 경우에 통분을 했다, 별의 별짓을 다 했을 텐데 다 필요 없고, 대입해서 안 되면 로피탈의 법칙을 쓸 거예요. 로피탈의 법칙은 뒤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나중에 로피탈의 법칙을 배우고 나면 극한값 계산하는 예제를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몇 개를 풀어볼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나오네. 물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로피탈의 법칙이 만능은 아니야. 로피탈의 법칙을 해서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못 구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값이 나오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 마찬가지로 이때 a는 실수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CLM은 전부 다 실수일 때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고,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m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그죠? 함수 fx에다가 상수 c를 곱했어.
상수 c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를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c를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요런 거 고등학교 때 했을 테지만 그죠? 그리고 이 fx의 극한값이 l이라고 했기 때문에 CL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함수 두 개의 합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L 더하기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함수 두 개의 차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의 차로 나타내서 L 빼기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함수 두 개의 곱의 극한값은 말 그대로 그냥 각 극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L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도 각각 분모 분자의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단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수학에서는 항상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놈들의 그 x에만 다 적용을 해주면 돼. 그죠? x가 a로 간다. 그러면은 x 관련되는 거에 그냥 다 적용을 해주면 돼. 다 적용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뭐 어떤 연산으로 엮여져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x를 a로 무한히 보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극한 밑에 있는 변수 x 있잖아요. x. 이 x하고 관계 없는 놈들은 전부 다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 x하고 관련 없는 놈들은 전부 다 밖으로 빼낼 수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리미트 x to a라는 요 기호는 그죠? 무조건 다 침투할 수 있어. 어디로 침투할 수 있느냐? x가 없는 부분은 다 뚫고 통과를 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cfx에서 c에는 x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리미트 x to a라는 이 그 연산이 그죠? c를 뚫고 들어가 버린다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fx 더하기 gx라고 돼 있는 저 부분도 리미트 x to a라는 저놈이 그죠? 플러스라는 저 기호에는 x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를 그냥 뚫고 들어가가지고 fx에도 적용을 하고 gx에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극한 밑에 있는 저 x라는 변수하고 관계없는 놈들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x라는 저 변수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극한 밖으로 다 빼낼 수 있고 그죠? 다 빼낼 수 있고 극한은 마치 그 곱하기의 분배 법칙처럼 그죠? 안에 그냥 다 x가 붙어 있는 놈들한테는 다 적용시켜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 적용시켜 준다. 그래서 x가 들어 있는 놈이 cfx에서는 fx 안에 x가 들어 있잖아. 그래서 fx에다가 x가 a로 가는 놈을 적용을 시켜 주면 되고, 그다음에 fx 더하기 gx 저기에는 x가 들어 있는 놈이 fx와 gx 두 개가 있죠. 두 개에다가 전부 x가 a로 가는 연산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fx 빼기 gx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fx하고 gx에 x가 들어있으니까 x가 a로 가는 그 극한 연산을 fx에 적용시켜주고 gx에 적용시켜주고 하면 되는 거야.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fx에 적용시켜주고 gx에 적용시켜주고. 그래서 x가 a로 간다, 리미트 x가 a로 간다는 이 연산은 x가 들어있는 놈들한테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그 연산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 x하고 관련 없는 놈들은 전부 다 극한 밖으로 다 빼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극한의 성질의 전부야. 리미트 x to a라고 돼 있으면 그 x와 관련돼 있는 놈들은 그죠? 다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 리미트 x to a라는 저 연산을, 그리고 이 x하고 관련 없는 놈들은 리미트 밖으로 다 빼낼 수 있다라는 게 극한의 성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도 마찬가지야. 좌극한 우극한도 x가 그 왼쪽에서 a로 간다라는 요 부분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모든 성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fx의 좌극한이 fx의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좌측에서 a로 접근을 할 때 fx의 좌극한이 l이고 gx의 좌극한이 m일 때 그죠? 상수를 곱하거나 그죠? 상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혹은 함수 두 개를 빼거나
혹은 함수 두 개를 곱하거나 혹은 함수 두 개를 나누더라도 단 이 분모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분모 부분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리미트 x to a 마이너스에서 그 x하고 관련 없는 놈들은 전부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리미트 x to a 마이너스라는 요 연산은 x가 들어 있는 데는 전부 다 적용을 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x하고 관련 없는 c를 극한 밖으로 빼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b, c, d, e 같은 경우에는 x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전부 리미트 x to a 마이너스라는 저 연산을 다 개별적으로 적용을 시켜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아니면 뭐 그냥 극한이든지 간에 리미트 밑에 있는 그 변수하고 관련 없는 놈들은 전부 극한 기호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죠? x가 들어있는 놈들한테는 전부 다 x가 이 a로 간다는 이 극한 연산을 다 적용시켜주면 된다라는 게 이 극한의 성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우극한도 x가 a보다 큰 쪽에서 우측에서 a에 접근을 할 때 fx의 우극한과 gx의 우극한이 각각 l과 m일 때 성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x와 관련 없는 c는 밖으로 빼낼 수 있다.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곱하거나 나누거나 간에 전부 다 리미트 x to a 플러스라는 저 연산을 x가 들어있는 데다가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각각 x가 들어있는 놈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각각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자, 다시 좌극한과 우극한부터 시작하는구나. 다시가. 아우. 좌극한과 우극한. x가 a보다 작은 영역에서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 즉 좌극한이 l이고,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 a에 접근할 때 fx의 우극한이 m일 때, 그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할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 값이 똑같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이 함수의 극한값이 된다. x가 a에 접근할 때의 fx의 극한값이 되고, 반대로 fx의 극한값이 l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값이 바로 좌극한 값이면서 동시에 우극한 값이기도 하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같다라는 이야기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극한이 있을 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뭐 그냥 극한이든지 간에 x가 a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극한값이 됐다. 웬만하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뭐 그냥 극한이든지 간에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x 대신 a를 집어넣은 fa가 극한값이 된다. 그래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x가 a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 극한값은 x 대신 a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요걸 집어넣었을 때 애매한 형태,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의 0승, 0의 0승, 1의 무한대승 등과 같은 부정형, 뭔가 봤을 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할 수 없는 부정형, indeterminate form, 부정형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뒤에 배울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하더라도 극한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극한의 성질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이 극한, 그러니까 fx의 극한,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이 l이고 gx의 극한값이 m일 때, 그죠? 함수의 상수를 곱하면 그 상수값은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함수 두 개를 더하면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취해서 더하면 되고, 함수 두 개를 뺀다 그러면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빼주면 되고, 함수를 곱한다 그러면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곱해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함수를 나눈다라고 하면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나눠주면 된다. 단
이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의 핵심이 뭐냐면 극한 밑에 있는 저 변수하고 관련 없는 거는 극한 기호 밖으로 다 빼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x가 a로 간다는 저 극한 연산은 x가 들어있는 놈한테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극한뿐만 아니라 좌극한도 마찬가지고 우극한도 마찬가지다. fx의 좌극한이 l이고 gx의 좌극한이 m일 때, 그죠? 이 함수의 c를 곱한 cfx의 좌극한을 구하라라고 하면 c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x하고 관련 없는 놈이니까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의 합의 극한을 구하라라고 하면 리미트 x to a-라는 저 극한 연산을 x가 들어있는 fx와 gx에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 to a-fx 더하기 리미트 x to a-g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우극한도 마찬가지다. fx의 우극한이 l이고 gx의 우극한이 m일 때, 그죠? x하고 관련 없는 놈은 극한 밖으로 빼낼 수 있다. x하고 관련 없는 c 상수 곱한 저 놈은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 함수의 합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돼 있으면 저는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취해 가지고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리미트 x to a 플러스라는 저 연산을 x하고 관련되는 놈한테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그냥 다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빼기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으로 fx와 gx에다가 이 리미트 x to a 플러스라는 저 연산을 그냥 적용시켜주면 된다. 곱하기도 마찬가지다. fx, gx 각각의 이 리미트 x to a 플러스라는 저 연산을 그냥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fx와 gx의 각각 리미트 x to a 플러스라는 저 연산을 그냥 적용시켜주면 된다.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극한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오일러 상수 이게 이제 문과 출신 학생들 혹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이거 안 배웠을 거고 자연 계열 학생들은 요거를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문과 학생들도 그 저거 뭐지? 그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고등학교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경제 수학을 혹시 들은 사람이 있으면 이 오일러 상수는 배웠을 거예요. 안 배웠을 수가 없어.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문과 출신이지만 오일러 상수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일러 상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E라고. E의 정의는 이따위로 생겼어. 그러니까 콜론 찍고 이퀄이라고 돼 있는 저거는 무슨 기호냐면 정의상 같다. 저렇게 정의한다. 같도록 정의한다. 그죠? 그래서 E는 저렇게 정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E는 정의상 같다. 저렇게 정의한다. 이런 의미야. 그죠? Equal by definition 혹은 defined to be 이런 의미야. E is defined to be the limitation of 1 plus 1 over m to the mth as m approaches to the positive infinity. 이런 뜻이야. 쓸데없나? 그죠? E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m분의 1의 m승으로 정의가 된다. 이런 의미야. 요거를 오일러 상수라고 그런다. 오일러 상수. 영어로는 이울러라고 그래. 이게 독일 사람이거든. 오일러. 독일어로는 EU를 OE라고 있거든. OE. 그래서 유럽이라고 쓸 때 우리가 EUROPE 이렇게 적잖아요. 독일어로는 유럽을 EUROPA라고 적어. EUROPA라고 적고 오이로파 이렇게 읽어요. 오이로파. 그래서 EU를 독일어에서는 OE 이렇게 읽는데 저 독일 사람이야.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독일어로 읽으면 오일러 사람 이름이야. 오일러 이렇게 읽는데 영미권에서는 저걸 이울러라고 있죠. Euler's number. 근데 우리는 이제 원어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일러 상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런 게 많아.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중일 삼국이 이제 공통적으로 한자를 쓰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전부 다 우리식 각자 자기네들 편한 발음으로 읽었거든. 그러니까 한자로 써놔놓고 그거를 자기네들 발음으로 읽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누가 일으켰나요? 일본에 누구? 누구? 여러분들은 누구로 알고 있나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알고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몰라요? 처음 들었어? 처음 듣진 않았을 텐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죠? 그 밑에 이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 본인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했죠. 그게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한자로 쓰면 풍신수길이야. 한자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자로 써놔놓고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읽는데 우리식으로 읽으면 풍신수길이야. 풍신수길.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의 아버지 때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풍신수길 아세요? 그러면 그 임진왜란 일으킨 거라서 많이들 그러니까 풍신수길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가토 기요마사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 외장 일본의 장군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이제 쳐들어왔던 장군 중에 하나인데 가토 기요마사도 한자로 써가지고 우리식으로 읽으면 가등청정이거든. 가등청정.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국사 같은 거 배우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써놔놓고 일본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식 한자로 읽었다고. 그다음에 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 역에서 저격 빵 해가지고 그죠? 암살했던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초대 통감인가? 조선 초대 통감인가 초대 총독인가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일본에 그 당시에 수상도 했었고 아이씨 또 멈췄어. 내 얼굴은 치웁시다. 하여튼 그랬었잖아, 그죠? 그 사람을 아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등박문이야. 이등박문, 이등박문. 뭐 이런 것처럼 그랬었다고. 그래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우리는 이거 왜 또 커넥션이 안 되냐? 중국의 지도자들도 지금은 뭐 그 덩샤오핑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덩샤오핑, 마오쩌둥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옛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 세대들은 마오쩌둥 이렇게 안 읽고 모택동 이렇게 읽고 그죠? 그다음에 그 덩샤오핑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등소평 이렇게 읽었었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식으로 중국 발음 그대로 읽어주니까 시진핑 주석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주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식으로 읽으면은 습근평이야 습근평.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습근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오일러라고 읽는 이름인데 영어권에서는 유일러라고 그냥 읽어요. 시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저도 로마 시대에 그죠? 시저도 그 영어식 발음이거든요. 시저. 그 라틴어로 그 원어 그대로 로마 사람들이 썼던 말이 라틴어니까 라틴어로 읽으면 카이사르야, 카이사르. 그래서 아,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세계사 뭐 이런 데서 봤던 그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가 바로 시저야, 시저. 미국 이제 영미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저죠. 그래서 어, 이 동양권에서 이 이름을 그 한자로 써놔놓고 각자 자기 나라의 발음으로 읽었던 것처럼 서양도 그 스펠링은 하나인데 그죠? 알파벳 그 문화권이니까 스펠링은 하나로 적어놔놓고 자기네 식으로 읽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원어 그대로 읽어주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일러 상수를 그 영미권처럼 율러라고 읽지 않고 오일러라고 읽어준다. 율러라고 하지 않고 오일러라고 읽어준다. 이게 희한하네. 왜 이게 입력이 안 될까요?
지난 학기에 녹화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학기는 왜 이렇게 영상이 연결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연결됐다. 드디어 연결됐다. 그래서 이 E는 정의가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거를 계산을 해보면 2.718281828 뭐 등등등 해가지고 끝나지 않는 양의 무리수예요. 양의 무리수야.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고 싶으면 계산기를 이용을 해보면 여기 E가 있지. 알파하고 여기 E가 있죠. 그죠? 알파하고 E 해가지고 이퀄 누르면 2.718281828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의 한계상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뒤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숫자가 이어지는 그런 무리수예요. 무리수. 요걸 오일러 상수라고 그래. 오일러 상수. 그냥 2로 알면 되고 이 값이 2.71828이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돼. 계산기에 다 있고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요렇게 정의된 어떤 상수값이다. 그러니까 E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m승,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m승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 함수를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양수 A에 대해서 양의 실수 양수 A에 대해서 lnA는 저렇게 정의를 해. 로그 2의 A를 lnA라고 적는다. 이걸 자연 로그라 그래. 자연 로그. 그러니까 로그에서 저 밑이라고 하죠. log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적는 저걸 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함수의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저 A 값을 진수라 그러지. 진수. 밑과 진수라 그러지. 로그 까먹었습니까 벌써? 로그. 고등학교 수학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로그 다음에 log 다음에 밑에 나온 건 밑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a에 해당되는 저 함수의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저 부분을 진수라 그러잖아요. 진수. 그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를 ln으로 나타내. ln. natural logarithm인데 영어로는 natural logarithm. 그죠? 이거를 이제 자연 로그, natural logarithm. 요거를 a의 자연 로그라 그래. natural logarithm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L이 돼야 되잖아. 그죠? natural logarithm. 앞 글자만 따면 NL이 돼야 되는데 요 로그를 만든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야. 근데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 사람. 네이피어든가 하여튼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에서는 형용사가 뒤로 가거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형용사 natural이라는 게 로가리즘을 수식하는 형용사잖아. 형용사가 앞에 오는데 프랑스어에서는 natural이 뒤로 가. 그래서 logarithm natural 발음 잘 모르겠어. 프랑스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logarithm 뭐 natural 뭐 이렇게 읽든지 그렇겠죠. 뒤에 뭐 이렇게 뭐 심표 같은 거 막 찍혀 있고 막 그래. logarithm natural 뭐 하여튼 그렇게 읽어서 그거의 앞 글자를 따서 ln이라고 써요. 자연 로그를 ln이라고 적어요. 자연 로그는 밑이 오일러 상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한다. 밑이 오일러 상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고 여러분이 경상도 출신이면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텐데 경상도 출신과 경상도 출신 이외의 다른 지역 출신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와 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 그죠? 경상도에서는 이하고 이하고 발음으로 구분이 되잖아. 이 하면 숫자 2를 나타내고 이 하면은 알파벳 2를 나타내잖아. 그죠? 그래서 2의 2승 하면 알파벳 2의 제곱을 뜻하는 거고 2의 2승 하면 숫자 2의 2승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2의 2승 하면 알파벳 2의 알파벳 2승을 나타내는 거고 2의 2승 하면 숫자 2의 숫자 2승 2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그걸 자유자재로 발음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경상도 밖을 벗어나면 그 구분이 안 돼서 나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수학과 과목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수학과 가보면 막 전부 그러니까 그 연습 수업이 우리 학교도 있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학 같으면 미적분학 본 강의가 있고 미적분학 연습 수업이 있어. 조교 수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학점이 따로 부여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미적분학 수업을 3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한 주에 그죠? 3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1시간 정도를 조교하고 상의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따로 잡아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문제 풀고 뭐 질의응답 받고 하는 시간이 1시간 덤으로 더 있다고. 그러니까 3학점인데 실제로 수업 시간은 4시간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건데 그걸 해주면 조교들이 들어가지고 막 엄청난 속도로 문제 풀어주고 휙 나가는데 그래서 문제 풀어줄 때 조교가 문제 풀어주는 걸 보고 필기를 하고 하면 도저히 그 속도를 못 따라가. 막 적고 있는데 갑자기 좀 휙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풀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조교가 막 말할 때 나는 그걸 대충 들으면서 막 이렇게 받아 적어야 돼. 받아 적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풀 줄 알아야지 이제 조교 듣고 있다가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필기를 하고 하는 거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 적고 나서 이제 보면 황당무계하게 적힌 것들이 많은데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게 전부 다 숫자 2의 2승으로 다 적혀 있다고. 근데 칠판을 보면 그게 다 달라. 2의 2승인 것도 있고 2의 2승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교가 경상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구분이 안 돼. 전부 다 2의 2승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서 2의 2승이 어쩌고 저쩌고 뭐 또 2의 2승인데 뭐 2의 2승인데 근데 그게 다 달라. 다 달라서 칠판에 적혀 있는 거 보면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다 이렇게 다른 건데 그걸 전부 다 2의 2승으로 그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노트 보면 엉망진창으로 적혀 있고 그렇더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투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멈췄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 사투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서울권에 살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위축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뭐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 경상도 사투리가 가진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그렇게 꼭 쭈그러져서 그렇게 생활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 y는 2의 x승 요거를 지수함수라고 부른다.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의 x승을 exp, exponential의 앞 세 글자 따가지고 exp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그다음에 자연 로그 함수는 양수인 x 값에 대해서 y equal ln x 요거를 자연 로그 함수라고 부른다. natural logarithm function 이렇게 부르고 그래프로는 지수 법칙부터 먼저 나오는구나. A, B가 둘 다 양이고 X, Y가 실수일 때, 그죠? 지수의 이제 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A와 B처럼 그죠? 이 지수도 밑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수 위에 이제 위첨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정규 글자 A 같은 거 그죠? 지금 A번에 A 같은 거 저런 거를 밑이라 그러죠. 지수의 밑이라 그러지. 로그는 로그의 아래 첨자 부분을 로그의 밑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A의 영승은 1이다. A의 영승은 1이다. 어떤 수든지 간에 그 수의 영승은 1이다. 그 다음에 A의 1승은 A다. A의 1승은 A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수의 의미가 뭐야? 곱하는 횟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곱하는 횟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waiting for 와이파이 커넥션이래. 나는 이거 와이파이로 연결 안 하는데. 잠깐만. 와이파이를 끄고 난 지금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다시 환장하겠네. 내가 이거 녹화를 시작하고 나서 이게 거의 연결됐다. 이번 학기에 거의 처음 이런 것 같아.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자주 이게 커넥션이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미안해. 자, 지수 법칙.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는 곱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지수가 자연수라고 하면 그죠? A의 2승이라고 하면 A 곱하기 A를 나타내는 거잖아. A를 2번 곱하라는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의 1승은 A를 한 번 곱한다. 그냥 A 자신이지. 그죠? 그래서 A의 1승은 A고 A의 0승은 A의 0승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나? 하여튼 어떤 수의 0승은 1이야. 어떤 수의 0승은 1이고 어떤 수의 1승은 자기 자신이고. 그러니까 물론 양수여야 되죠. 그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야.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승근 루트 A 저거는 A의 X분의 1승이야. X승근 루트 A는 A의 X분의 1승. 고등학교 때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 그죠? 지수, 그러니까 동일한 밑을 갖고 있는 놈들을 두 개 곱하면 지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지. A를 X번 곱하고 곱하기 A를 또 Y번 곱해라. 그러면 한꺼번에 A를 X 플러스 Y번 곱해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A의 Y승분의 A의 X승. 그거는 A의 X 빼기 Y승. 이해가 되죠. A를 X번 곱한 거를 다시 A를 Y번 곱한 걸로 나누라는 거니까 A를 X번 곱한 것 중에서 뒤에 있는 Y번 곱한 거를 약분해가지고 없애는 거잖아. 그래서 A의 X 빼기 Y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X승의 Y승 하면 지수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A의 X승, A를 X번 곱한 놈을 다시 Y번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총 곱한 횟수가 어떻게 돼요? A를 X번 곱한 거를 다시 Y번 곱하니까 총 A를 XY번 곱하는 거지. 그래서 A의 XY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AB의 X승은 A의 X승 곱하기 B의 X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AB 곱한 거를 X번 곱하는 거나 그죠? A를 X번 곱하고 B를 X번 곱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B분의 A의 X승은 각각의 분모 분자를 X승한 거하고 똑같다. B분의 A를 X번 곱하게 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게 되니까 A가 X번 곱해지고 B가 X번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B분의 A의 X승은 B의 X승분의 A의 X승 이렇게 나타낼 거고. 요게 지수 법칙인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수 법칙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에 밑을 오일러 상수로 바꿔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야. 요 A라는 요 부분을 오일러 상수로 바꿔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게 여기 나타납니다. 지금 definition하고 뭐 theorem하고 corollary하고 이런 게 쭉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에 definition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죠?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건 정의야, 정의. 뜻을 정한다는 뜻이죠. 정의. 우리말로는 정의. justice 아니고 정의의 사도 뭐 이런 거 아니고 배트맨 뭐 슈퍼맨 뭐 이런 거 아니고 그죠? 또 무슨 맨이 있지?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definition이라는 건 뜻을 정한다는 뜻이죠. 뜻을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을 뭐라 부르자. 요거를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나타내자.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definition이라고 그래요. 뜻을 정하는 거. definition이고 그다음에 theorem이라고 돼 있는 저거는 정리야, 정리. 정리는 뭐냐면 참인 명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해낸 어떤 명제를 theorem이라 그래. theorem. 참인 명제들을 이용해서 증명해낸 명제를 theorem이라고 그러고 theorem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theorem. 그러니까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정리. 그러니까 정리라고 돼 있는 놈만큼 중요하진 않은데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놈을 렘마라 그래. 렘마. 우리말로는 보조 정리. 영어로는 LEMMA. 렘마라고 부르고 이 정리를 알고 있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유도해낼 수 있는 정리. 그거를 corollary. corollary. 우리가 하려는 게 그 corollary야. 어디 있냐? corollary. corollary. corollary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말로는 따름 정리라 그래. 따름 정리. 그러니까 레마 보조 정리, theorem 정리, corollary 따름 정리. 전부 다 셋 다 정리긴 정리인데 정리는 참으로 참인 명제들을 이용해서 증명한 어떤 명제를 theorem 정리라고 하는데
그 증명 과정에서 그죠? 그 놈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그런 작은 정리를 레마 보조 정리라고 부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정리에서 새끼 쳐서 나오는 거. 그 정리를 알고 있으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리를 따름 정리. 영어로는 corollar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는 체계가 엑시엄이라는 게 있어. 엑시엄까지 이야기해야 되겠네. 엑시엄, 공리라는 게 있는데 그 공리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가 있어. 증명하지 않고 그냥 참이라고 인정하는 명제가 있다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선면, 기하학에서는 점선면 같은 거지. 점은 위치를 나타낸다. 선은 길이를 나타낸다. 면은 넓이를 나타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참으로 인정하는 거야. 뭐 증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야, 시작점. 그냥 참으로 인정하는 명제를 엑시엄, 공리. 우리말로는 공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엑시엄이라고 하는데 엑시엄이 있고 그다음에 definition, 이름 붙이는 거. 요런 거를 뭐라고 하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나타내자. 이렇게 정하는 거. 그거를 정의, defini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엑시엄과 definition을 이용을 해 가지고 증명해내는 그러한 명제를 theorem이라고 하는데 theorem은 중요한 거고 theorem보다 좀 덜 중요한데 theorem을 증명할 때 필요한 디딤돌 같은 그런 작은 정리를 레마 보조 정리라고 하고 theorem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약간만 더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좀 그러니까 그 새끼 쳐서 나오는 그러한 정리를 따름 정리, corollary라고 한다. 이게 수학에서의 기본적인 체계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나중에 이제 수학과 과목을 안 듣겠지, 안 듣겠지만 수학과 책들을 쭉 넘겨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 axiom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참으로 받아들인다. 수학계에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는 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라고 돼 있는 거는 axiom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definition 이렇게 되면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을 요런 기호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definition이고 그다음에 theorem 하면 이게 여기 증명은 안 나타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definition하고 axiom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증명해낸 그러한 어떤 명제다, 참인 명제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lemma라고 돼 있으면 이 theorem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된 theorem이다라는 의미고 corollary 하면 원래의 theorem에서 새끼 쳐서 나오는 그러한 theorem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 강의도 전부 그 체계로 돼 있어. 그 체계로 돼 있고 나는 뭐 연구하는 분야가 분야다 보니까 내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수학적인 체계로 많이 써놨거든요. 써놔서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다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책들도 봐보면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책들도 보면 정의, 정리, 보조 정리, 따름 정리 이렇게 위에 왼쪽 위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근데 설명을 잘 안 해주죠.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방금 했던 그 지수 법칙이 밑이 오일러 상수일 때, 밑이 2일 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이 corollary 따름 정리가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그죠? 2의 0승은 1이다. 2의 0승은 1이고 마찬가지로 2의 1승은 2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고 역수가 되고 여기서 여기 뒤에 컴마야. 뒤에 나오는 거. 2의 1승 컴마. 그죠? 이 컴마인데 이거 보고 간혹 학생들이 이 뒤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2 컴마 분의 1 이건 뭡니까? 2 다시 분의 1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컴마야, 컴마. 2의 0승은 1이고 컴마. 2의 1승은 2고 컴마.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고 컴마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호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컴마 찍어 놓은 거니까 수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x승근 루트 2는 2의 x분의 1승이고 그죠? 그다음에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은 2의 x 플러스 y승이고 2의 y승분의 2의 x승은 2의 x승 빼기 y승이고 그다음에 2의 x승의 y승은 2의 xy승이고 뭐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수 법칙이 오일러 상수를 밑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다.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로그의 성질이야. 로그의 성질인데 로그에서 밑은 그죠? 밑 A라는 저 밑은 양수이면서 1이면 안 돼. 그죠? 양수이면서 1이면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 진수 부분은 항상 양수여야 되죠. 그죠?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그 A 1, 로그 A의 1은 0이다. 로그 A의 1은 0이다. 그래서 어떤 로그든 밑이 어떤 놈이든지 간에 밑 A라는 저 밑이 어떤 놈이든지 간에 진수가 1이면 항상 로그 값은 0이 되죠. 0이 되고 그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돼. 로그 AA는 1. 그죠? 그다음에 A 로그 AA는 A. 그러니까 지수의 밑하고 로그의 밑하고 일치하면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로그 AA 승이잖아. 그래서 지수의 밑인 A하고 로그의 밑인 A하고 일치하면 로그하고 지수하고 상쇄돼서 없어지고 라지 A만 남게 된다. 라지 A만 남게 된다. 그다음에 로그 A, AB는 곱해져 있는 저 AB를 각각 플러스로 떼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긴다. 로그 AA 더하기 로그 AB 이렇게 두 개의 곱이 있는데 거기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가 두 개를 떼면서 플러스로 떼게 된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라지 A 나누기 라지 B, 라지 B분의 라지 A.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B분의 A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B분의 1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 읽을 때는 A over B야. A over B. 위에서 밑으로 읽는다고. 위에서 밑으로 읽는다고. 그래서 계산기도 보면 그죠? 클리어하고 이걸 누르잖아. 분수를 누르잖아. 그러면 커서가 위에 가 있어. 커서가 위에 가 있다고. 서양 사람들은 분수를 위에서 밑으로 읽어. A over B 이렇게 읽어. 그래서 입력할 때도 1 하고 2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입력을 한다고. 그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 동양권에서는 이거를 표현을 할 때 B분의 A 이렇게 의미상 그죠? 의미를 그렇게 갖기 때문에 읽는 것도 그렇게 읽는 거지만 어쨌든 읽을 때 부모부터 먼저 읽잖아. 2분의 1 이렇게 읽지만 영어에서는 1 over 2 서양에서는 그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계산기도 서양식으로 돼 있어. 이게 표준이야. 분수 누르면 커서가 위에 가 있어. 1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2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막 하다 보면 우리식으로 읽을 때도 있고 영어식으로 읽을 때도 있고 막 헷갈릴 건데 잘 따라와. 영어로 읽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읽고 우리말로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B분의 A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1A over B 이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알아서 잘 따라오세요. 아이 시간이 다 됐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수업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이제 그 경제금융학 학생 중에서 요거 재이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와 학교 좀 늦게 들어올 걸. 지난 시간인가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이제 사회과학과 수학이 필수 과목에서 해제됐다고. 그래서 올해 신입생부터는 사회과학과 수학이 필수가 아니다. 뭐 그래서 와 대학 좀 늦게 들어올 걸 뭐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제금융학부에서 사회과학과 수학을 필수에서 해제하는 대신에 그거에 해당되는 다른 과목을 창설할 예정이야. 경제, 금융,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창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회과학과 수학이 폐지가 된 게 아니죠. 과목만 필수에서 해제가 됐을 뿐이지 다른 과목이 창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금융학 학생들 중에서 이 과목 지금 재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수리경제학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수리경제학은 지금 교육과정 개편하고 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소한 사회과학과 수학은 필수에서는 해제가 됐는데 다른 과목을 창설을 할 거야. 그래서 전공 핵심 뭐 이런 걸로 창설을 할 거기 때문에 와 지금 1학년들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로그의 성질부터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 이런 건 사실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정도의 수준인데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요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 이해를 요한다기보다는 뭐 외우는 거지. 요러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까먹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아, 요 부분부터 로그의 성질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